대표님 그러면 이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터뷰 다 금방- 준비되어 있을게. 네. 푸른 농장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여기 푸른 농장은 82년부터 이제 푸른 농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무안인 고향에서 하다가 89년도에 일이 사가지고 89년부터 이제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육 규모는 300두 정도 하는데 일괄 사육하고 있고 번식후 100마리, 거세 100마리, 육성 및 송아지 100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농으로 이제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차후에는 이제 우리 이세농이 우리 아들이 와서 내 후계자로 이어받을 계획이고 당분간은 둘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 이 한우를 키우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한우를 키우게 된 동기가 80년대 이제 군 제대해가지고 어떤 체계가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부지런한 농부가 새벽에 별을 머리에 이고 들판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 별빛을 머리에 이고 들어올 만큼 부지런한 농부가 재리종 돼지 가지고 백금 만들기는 어려우나 게으른 사람이 신품종 돼지 가지고 백금 만들기는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올간지 새농사라는 올간지를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시골에 살아도 종자기랑이 종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도작, 원예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신품종 종자들을 구입해다가 하면서 농사에 접목을 했어요. 소를 키운 지는 이제 83년도에 한 마리 하다가 84년도에 노인 후계자 자금 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량은 93년도경에 이제 이거를 소를 기르기 위해서 계량을 직접 해야 쓰겠다 하는 의미에서 인공수정하는 기술을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축산시험장에 가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이제 그해 이제 그 제주도에서 시험이 있어서 이제 면허증 따가지고 이제 계량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대표님은 한우를 키우기 전에 원예나 농업을 하면서부터 애초에 신품종 이런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깨달았죠. 그래갖고 상당히 나한테는 울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종묘상에서 종자한 것보다 집에서 받아가지고 재리종, 그것보다 이제 온종이라고 그러는데 고종종이라고 그래요. 고종종. 이제 매년 자기 집에서 받았던 종자로 이제 씨앗을 쓰고 또 다음에 또 받으면 종자 받아고 씨앗 쓰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종묘사에서 고추, 참깨, 마늘, 이제 벼 같은 거 종묘사에서 종자를 구입해다 하니까 소득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고 그때 이미 F1이라는 게 이제 계량이 시작된 거죠. 그 무렵에. 그래서 종묘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씨앗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소나 종자나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은 강선발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강선발을 하시면서 지금 한우 대표님의 평균 생시 체중이나 출하 체중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축계량협회에서 이제 초음파를 찍어주면서 이제 이 소는 좋고 이 소는 안 좋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때 가감하게 안 좋은 소들을 처분했고 그래서 그 좋은 소들을 모태로 해갖고 오늘날 푸른 농장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시천이 한 24kg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평균 35kg 이쪽 저쪽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크다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고, 너무 크면은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때 굉장히 이제 힘 받을 때까지 고생하더라고. 몸무게를 지탱을 못 하니까. 그래서 너무 큰 것보다 그 정도면 건강하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좋다. 그래서 나는 너무 큰 것보다도 그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기체중 1kg가 출하체중 한 80에서 100kg 차이 나요. 1kg 하는, 그러니까, 생시체중 1kg가 8에서 80, 그러니까 8에서 10kg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0kg가 크면 나중에 한 100kg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농가들이 생시체중 다 크게 하는데, 나도 그 정도면 상당히 크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강선발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강선발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서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성격, 유랑, 모성애, 생시체중 한 마리의 암소가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내 나름대로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뛰어나도 암소로서 성격이 좋아야 새끼도 잘 기르고 그러는데 성격이 거칠거나 난폭하거나 그러면 자격이 없고
바로 그놈을 남한테 팔았을 때 두고두고 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손을 우리 집에서 비육시켜서 비육으로 팔고, 또 유량이 안 좋은 소들 가감히 도태하고, 그 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강선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온순하고 유량도 풍부하고 체형도 크고 생쥐체형도 크고 다 그 집단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돈을.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이제 그 고정관념, 내가 앞으로 내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날 와서 보면 그 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대표님이 밀고 계신 개량 포커스 중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특정 형질이 최상급인 개체와 예. 모든 형질이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 정도 되는 개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게 더 괴량? 저는 이제 한쪽이 너무 안 치우쳐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수정사지만 우리 집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정액 뭐든 게 다 좋다고 하는데 정액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태어난 게. 왜냐면 요즘은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기형아도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자질이 불량한 소도 태어나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이제 육량과 육질, 등신 단면적 고루막하게 같은 이렇게 그 평균치 제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전상 관리로는 어떤? 저기 요즘 그 관리들이- 휴대폰에 보면 종교앱에서 나오는 어플이 굉장히 좋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활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을 보면, 잠깐만, 휴대폰 한번 좀. 이제 거기에 보면 축산 관련된 앱을 하나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번호를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하면, 계획급에서 9137.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정액, 아니면 시판되는 정액이 쭉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근친을 보죠. 예, 그래가지고, 근친을 보고, 근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쪽으로 많이 안 치우쳐지고, 평균치 정도 된 정액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전다 초창기에는 체형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체형 쪽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도매인들도 너무 큰 소들을 선호를 안 하고, 어느 정도 한 500kg 이쪽 저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냉도체적인 큰 놈보다도 등신 단면적이 커야 되고 근내지방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어요. 노트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언제 수정을 했고, 이게 송아지가 태어나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첫배 같은 경우는 이게 성격이 어찌다는 거, 이제 대학 교수들 학점 주대기 A 뿔, 2 뿔, 뿔뿔 1, 2, 3.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죠. 성격, 유량, 모성애, 생시체중. 그것을 이제 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형심사.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좀 소가 커야 되지. 너무 짜리몽땅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분양한 소들이 대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진짜 온순하고 송아지 잘 키고 유량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기록 관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다가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격을 기록하는 건 특이한 것 같아요. 암소는 성격이 중요해요. 사람도 그러죠. 근데 이게 보면 희한한 게, 엄마 소가 온순해야 송아지가 온순하지. 엄마 소가 성격이 뭐대요, 막 발로 걷어차고 막 한 놈들 어렵게 크잖아요. 나중에 커보면 자기도 송아지들을 사랑을 받아본 사자만이 사랑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제일 먼저 중요하더라, 암소로서는. 암소로서는. 그래서 나만 이제 느끼는 이제 평가 기준인데, 나는 그걸 굉장히 성격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게 암소의 예. 임신 후 암소의 번식 능력을 가진 소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 농장에서 계속 사육할 수 있는 소는 난폭하면 사람을 찌르거나 막 사람이 예, 다칠 수도 있고, 송아지들도 못 길러, 그런 소들은. 모성이 없기 때문에. 모성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예, 그 성격이 온순한 소들을. 그래서. 어미소가 그러면 그 새끼도 분명히 그래요. 유전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개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농가들에게 좀 개량을 시작하는 꿀팁 네. 하나.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들 이제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개량하는데, 그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농장마다 얼마만큼 좋은 소를 몇 마리 확보하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고물가 시대, 이제 사료값도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싼데, 이제 마리수만 많으면 사실적으로 돈도 안 되는 소들이 많이 자기 집에가 이렇게 그 자리잡 매김하고 있는데, 가감하게 이제 종축계량협회나 이런 기관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감하게 도태할 거 도태하고 강선발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계량을 하고 싶다 하면 계량이 잘 된 농가에서 웃돈 주더라도 그 집에서 많은 두수를 사온 것보다 몇 마리더라도 구입해다가 그걸로 해갖고 하면 훨씬 계량 단계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정액이 구하기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 농가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근친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근친 먼저 생각한다면. 그래서 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통이 좋은 소가 확보가 우선이다. 그리고 내 집에가 그런 소가 없을 때는 계량이 잘 된 농가에서 좀 초기 비용 들더라도 좋은 소들을 구입해 갖고 나면 엄청나게 짧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보면 더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